참고님 좀 나와주시고요. 잠시 주시고요. 일단 먼저 우리 박장범 후보자님. 네. 네. 안양봉 당시 국장과 그 사내 게시판의 논쟁을 통해서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받았다 이렇게 항변을 했죠. 네. 네. 자, 안양봉 참고님. 네. 안양봉 국장 당시 입장에서는 이루진단 사회자의 그 멘트가 방송 편성 규약이라든가 그 KBS 그 방송의 강령 편파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갖지 말아야 한다. 그 기준에 따라서 일종의 게이트 키핑을 하신 건가요?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우리 그 후보자님은 면접 등에서 KBS의 그 게이트 키핑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죠. 네. 본인이 주요 임원의 위치에 있을 때는 게이트 키핑의 입장을 강조하고 또 본인이 정치적 편향성을 견지한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게이트 키핑에 대해서는 제작 자율성이라는 논리로 이중 논리 아닙니까? 이런 게이트키핑은 통상 방송이 나가기 전에 이제 체크하는 거를 말하고요. 제가 말했던 편성 규약상 얘기는 제 후배지만 상급자인 안양봉 국장이 당시 다시 보기 삭제 조치를 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실무자와 그 내용에 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걸 저는 지적한 겁니다. 네, 안양봉 전 국장님은 네. 이런 그 박장범 후보자의 당시 입장에 대해서 네. 평상시에 박장범 기자의 그 라이브에서의 멘트라든가 평상시에 그 기사를 대하는 접근 자세라든가 거기에 비춰봤을 때 그 당시에 이루어진단에서의 멘트가 좀 특이했습니까? 왜 그랬었죠? 제가 그 박장범 앵커를 이루어진날 라이브의 앵커로 발탁했던 것들도 사실 보면 이전에 저희들 보도 자료도 냈습니다. 심야 토론 진행 경력도 있고 이런 시사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자이다라고 봤는데 뭐 그리고 앞서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소란스러운 앵커 멘트가 문제가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때 이상하게 받아들였습니다. 앵커로 발탁할 때 시점이 2021년이었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1월 정도로. 네, 우리 그 박장범 후보자님은 네. 이런저런 그 언론에서의 이런저런 이슈에 대해서 성명에 연명을 하거나 한 적이 많지 않죠. 제가 연차 낮을 때는 같이 했습니다. 2020년에 있었고 2022년 있었죠. 2022년에는 소위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에 대해서 KBS 기자 한 100여 명이 소위 말해서 정원 유착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비판 성명에 가담하신 적이 있죠. 이 기록이 있습니다. 여기. 저는 지금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. 네. 여기에 박장범 또 박영환 또 그 뭐 이런저런 친숙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뭐 전종철 최초로 그 당시에 기자로서 대통령이 해외 외교 무대에 나가서 뭐 부지불식간에 하신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것을 녹화된 테이프를 돌려보면서 보도하고 말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작진의 자율성의 영역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심각한 뭐 정치적 편향성이네 정언유착이네 하면서 개탄하는 성명에 가담을 한 이후부터 뭔가 좀 정치적인 욕심을 가진 게 아닙니까? 저는 뭐 이렇게 성명서에 저 자신을 포함해서 기명으로 이제 의사를 표명하는 기자들이 무슨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우선. 네, 뭐 그리고- 의견은 낼 수 있는데 네, 그리고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보도를 할지 말지는 각 사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. 하지만 뭐 그 당시 지적했던 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확인된 사실이냐 아니냐 그 부분을 좀 확인하고 써야 되는 거 아니냐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그 안양봉 참고인
그러니까 박장범 기자하고는 어느 정도 오랜 시간 알고 계셨습니까? 입사로는 제가 뭐 두 기수 후배고요. 실질적인 일은 이루어진다는 앵커로 발탁하면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. 예. 서울시 방송 이후에 대통령실로부터 박장범 앵커의 당시 대통령실 간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그런 소문이 돌았네요. 아,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냐는 말씀이시죠?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. 예. KBS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그런 성명이 있었는데 그 나중에 본부장님께서